자, 이제 우리 오늘 화작 맨 마지막 지문 유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내가 안 줬니? 안 줬어? 내가 왜 안 줬지? 준 거 같았는데? 이상한데? 자, 이제 화작에서 이제 마지막 지문 유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내용까지 여러분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일단 선생님이 이 화법 같은 경우 얘는 가급적이면 3분 안에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맞지? 그 다음에 작문은 자,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4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3문제하고 4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일 때는 한 4분, 그 다음에 4문제일 때는 5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화법하고 작문인데, 자, 화법하고 작문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이렇게 풀어. 화법을 먼저 풀고 작문을 풀고 복합 지문을 맨 마지막에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 지문을 풀고 마지막 지문을 풀고 중간 지문을 푸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중간 지문이 여러분 제일 어려워. 그럼 중간 지문이 제일 어려운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너희들이 풀다가 그런 거 느낌 안 드니? 화작에서 내가 시간을 되게 오래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되게 불안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작문 풀 때 잔실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오히려 자, 쉬운 거 2개를 먼저 풀고 그럼 어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화작 복합 지문을 맨 마지막에 푸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보세요. 자, 얘가 3문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작이 몇 문제가 나오냐면 5문제가 나오고, 작문이 4문제가 나오면 얘가 4문제가 나와. 그래야 여러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3분, 4분을 써서 7분이지. 오케이? 그럼 얘한테 몇 분을 쓸 수 있냐면 6분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분, 5분, 8분이야. 그땐 얘한테 5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건 여러분 얘는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정확하게 푸는 게 맞아.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자, 너희들 그 첫 번째 나온 지문이 38번에서 42번 지문이 2022년도 수능 지문이야. 올해 지문은 너희들이 우리 평소에 풀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2022년도 수능인데 내가 정답률을 좀 불러줄게. 자, 적어봐. 38번 문제가 정답률 86. 39번 문제가 정답률이 52. 화작인데 40번 문제가 정답률 28. 이때는 여러분 화작이 2022년도 수능이 제일 어려웠거든. 그래서 이때는 화작하고 언매하고 표점 차이가 거의 안 났어. 왜? 언매는 쉬웠고 화작이 어려워졌거든. 근데 이 또라이 새끼들이 뭐야? 너희들 그 난이도 조절을 하잖아. 그러니까 화작이 어려웠고 언매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는 화작을 조금 쉽게 내고 언매를 조금 어렵게 낸다는 게, 화작은 또 너무 쉽게 내고 언매는 너무 어렵게 내서 표점 차이가 되게 많이 났지. 그럼 이런 경우를 가볼 때 내년에는 화작이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니, 나쁜 게 아니야. 왜? 표점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난이도 조절을 못해. 내가 장난 삼아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예전에 평가원에서 작년보다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이 좀의 의미가 지금 선생님이 장동건보다 조금 못생겼다, 이거 조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못해.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저기 웃냐? 그래, 뭐 못생겼지 뭐 채영아. 채영아 못생겨도 잘 가르쳐주면 되지. 그치 선생님이? 안 못생겼어요? 잠깐만, 안 못생겼어요. 부정문이 2개네. 자,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41번 문제가 정답률이 95%, 42번 문제가 정답률이 87%야. 그러니까 얘들아 39, 40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그럼 이런 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했다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부탁인데 일단 나는 그래.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이제는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세지문 연습을 들어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게 맞는데 일단 정확하게 그 중에서도 이런 거 있지. 가하고 나를 동시에 묻는 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40번 문제를 봐봐. 40번 문제. 나의 학생 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실제로는 어때? 1번 답지 봐. 가에서 토론한. 그럼 얘는 가하고 나를 동시에 읽어야 되지. 이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고 얘는 시간을 꼼꼼하게 쓰는 게 맞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이제 한번 쌤이 푸는 방식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좀 풀어보자. 자, 5문제야. 5문제면 어때? 6분? 근데 솔직히 이거는 한 7분 정도 가도 돼. 왜? 워낙 어려웠어서. 자, 그래서 거기 2022년도 수능 38번에서 42번까지 자,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들어갈게요. 시작! 잘 돼가? 편해?
눈의 방향으로 더 조금 옮겼을 때 얘가 어때? 더 많이 옮기면 그러면 이때는 이 값도 구할 수가 있어.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원래는 4도? 그러니까 걔네는 PJ 봐. 다음 주로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에 넣을 수 있으면 좋고. 여기 좀 아니야. 일단 얘네들은 좀 나중에 하자. 네, 나중에. 자, 5분 지났습니다. 자, 6분 30초. 경상이 다 풀었어? 오케이. 7분. 승현이 다 했어? 오케이. 자, 갈게요. 됐네. 자, 봅시다. 이때 이제 화작하고 엄매 표점 차이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 만점이. 예. 자, 그럼 한번 가보자. 너희들이 푼 방식하고. 자, 일단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얘들아. 봐봐. 가가 화법이고 나가 장문일 수도 있고, 가가 장문이고 나가 화법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와 나가 선후관계야. 자, 문제를 봐봐. 맨 위에 가는 한 학생이 누리집 게시판, 요건 밑줄 그어야 돼. 누리집 게시판 밑줄.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대화 밑줄 그어놓고, 자, 물음에 답하이로 그랬지. 그럼 일단 게시판의 글을 보고 나에서 대화를 나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제 선후관계야. 그러면 자, 우리 이거 기억나? 얘를 풀 때는, 화법을 풀 때는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고, 반면 얘는 아예 지문을 먼저 읽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 지문을 봐달라고 얘기했지. 그럼 마찬가지야. 일단 우리는 가랑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자, 가랑 관련된 문제가 몇 번하고 몇 번이야? 38번하고 39번이야. 그럼 얘도 어때? 지문을 다 읽고 38, 39번을 푸는 게 아니라, 세 말 이해가지? 38, 39번을 풀면서 지문을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38번 문제 볼게. 아직 안 읽었어, 지문. 가의 장문 맥락이야. 근데 얘들아, 가는 무슨 글이니?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지. 그러면 이거는 사적인 글이야, 공적인 글이야? 공적인 글이겠지. 학생에게 올렸으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가를 읽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한마동에 참고자는 땡땡입니다. 토론한마당을 담당하는 밑줄 그어 학생회 운영진 밑줄 그어 놓고, 학생회 운영진에게 여기까지만 토론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게시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문제의 답은 나오지. 몇 번? 1번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 나와 있는 토론 한마당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어때? 38번 문제의 답은 여러 번 나와줘, 이게. 자, 39번 문제 갑시다. 자, 왜 얘가 52%인지. 자, 얘는, 자, 작문 유형 중에서 초고에 대한 평가야. 자, 초고에 대한 평가. 자,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지. 이건 얘는 A, B, C, D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답지만. 자, 이 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 이 문단을 잠깐만 보자. 자, 이 문단. 자, 이 문단. 자, 얘들아. 예전 방식이 있고 현행 방식이 있잖아. 그죠? 자, 예전 방식은 뭐였지? 참가팀의 제한이 없었지. 자, 이 정답률 50%대야. 자, 예전 방식은 참가팀의 제한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지. 그래서 이 문단에는 뭐가 나왔어? 현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 현행 방식은 참가팀에 뭐를 주는 거야? 제한을 두는 거잖아. 근데 나 여기 볼래? 이 문단에는 예전의 문제점이 나왔니? 현행의 문제점이 나왔니? 이 문단에는 언제 문제점이 나왔어? 예전에 참가팀의 제한이 없어서, 오케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래서 현재에서는 참가팀의 제한을 둔다. 요새 그런 얘기지. 지금은 어때? 이런 얘기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2번, 39번에 1번 답지가 왜 틀렸는지 알겠어? 뭐가 틀렸어?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산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아니라 현행 지원. 언제? 예전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했지. 물론 뒤에 거도 자세히 봐야 되지만 일단 이것만 봐도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답지가 틀린 걸 아는 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38번하고 이제 39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잠깐만 얘기해 볼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건 가야. 그러면 자, 우리 마지막 문단을 볼게. 참가팀의 제한이 생기면서 뭔가 문제점이 생겼지. 자, 가의 맨 마지막 문단을 봐봐. 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가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했잖아. 뭐하고 뭐를 제시했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두 번째는? 두 번째 방법은 뭐지? 뭐를 했어? 평가 방법을. 이따 문제풀이랑 관련돼서 내가 보는 거야. 자, 변경하는 걸 이제 대안으로 얘기했지. 아니,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읽어봐도 문제는 풀리지만 내가 이따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내가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래서 38번하고 39번 문제를 먼저 푸는 거야. 자, 이제 40번 문제는 가와 나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얘를 맨 마지막에 풀어. 됐어? 자, 그러면 가랑 관련된 38번, 39번을 풀었으니까 나랑 관련된 41번, 42번을 풀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봐봐. 자, 나. 얘들아,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는, 요때 화법에서는 그 지문이 뭐였냐면 발표였지, 강연. 혼자 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발표가 아니라 나에서는 둘이 대화를 하는 대화야, 대화. 맞죠? 대화 아니면 여기는 토론, 토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니? 나에서 봐봐. 다음 중 윗글의 말하기 방식 이런 거 못 나오는 게 학생 1과 학생 2와 학생 3의 말하기 방식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러면 잘 들어봐. 여기서 나에서 이 화법은 자, 대화 아니면 토론이기 때문에 문제가 토론, 토의 뭐 이런 거야, 토의. 문제가 얘는 전체적이 아니라 어때? 부분적으로 나와. 우리 발표에서는 세 문제가 얘들아 뭐 기억, 니은, 에이 이런 게 없었어. 왜? 발표는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어때?
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뭐 학생 1을 준다던가 기억 니은을 준다든가 언제나 문제가 부분적으로 나와. 자, 그래서 얘도 절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지 마. 얘도 먼저 뭐를 읽고 문제에 맞게 지문을 봐. 약속. 자, 그럼 이렇게 할게. 합법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어때? 문제에 맞게 지문을 읽는 거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나 안 읽었어? 바로 41번 문제부터 가. 자, 기억 니은에 대한 발화를 물었지. 그럼 얘들아, 얘는 뭐하고 보면 돼? 기억하고 니은만 보면 돼. 자, 그러면 기억을 볼게. 기억. 토론 개요소로 평가하는 것보다 심사자 부담은 큰 게 맞겠네? 그러면 앞문장을 잠깐만 읽어보니까 학생이가 뭐라 했어? 심사자의 평가 부담이 클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억은 직전 학생이가 말한 걸 인정하면서, 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도 어때? 덧붙였지. 자, 그러면 4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솔직히 지문을 먼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바로 여러 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봅시다. 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그럼 얘들아, 일단 너희들은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빨리 이렇게 나눠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여러분 대안생성이냐면, 자, 나를 봐봐. 처음부터 해볼게. 학생 1, 학생 2, 학생 1, 학생 2, 학생 3. 여기까지가 문제인식 및 대안생성이야. 맞죠?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얘기해볼게. 자, 나에서 말한 두 가지 대안은 뭐하고 뭐니? 자, 나에서 말한 두 가지 대안은 첫 번째로 뭐? 토론 기여서. 두 번째는 동영상 촬영이야. 아, 맞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토론 개요서하고, 자, 두 번째는 동영상 촬영이야. 이렇게까지 꼼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내가 너희들 설명을 좀 해줘야 되니까. 자, 너희들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를 봐봐. 나의 첫 번째 줄. 토론 한마당 행사의 예선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게시판에 올라온 걸 봤지. 자, 기간 연장은 일정상 단장 변경하기 곤란하니 그랬지. 자, 여기 봐. 그럼 여기서 기간 연장하고 평가 방법 변경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에서 얘는 고려를 안 했지. 그러면 뭐를 고려한 거야? 평가 방법을 고려한 거지. 네, 평가 방법 변경에는 다시 토론 개요서 방법이 있고 동영상 촬영이 있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안 생성을 하겠네. 자, 대안 생성이 여러분 어디까지냐면 끝에서 두 번째 학생 사람에 봐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중간 부분을 쭉 읽는데, 자, 42번에 2번 답지 봐.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자, 밑줄 그어봐. 대면 토론에 비해 심사자 섭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대. 자, 얘들아, 얘는 동영상 방식의 장점이 아니지. 맞잖아. 얘는 뭐의 장점이야? 토론 개요서의 장점이야. 그럼 일단 4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40번 문제를 풀기 전에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 봐. 42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때는 얘하고 얘에 대한 얘기인 건 알겠지. 자, 그러면 40번 문제 풀 때 어떻게 유리하냐? 자, 이제 40번 문제 봐. 자, 나의 학생 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가 말한 이제부터 순서를 잘 봐. 그럼 얘는 가하고 나를 동시에 봐야 되겠지. 자, 그럼 1번 답지 마. 가에서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요구한 것을 논의의 계기로 삼고 있지. 그럼 이 얘기가 가에도 나와야 되고 나에도 나와야 되지. 자, 적어봐. 얘는 가에 1문단에 나오고 이유가 있어. 자, 문제는 분명히 학생 일에 대해서만 물었어. 자, 1번 답지는 가의 1문단. 적어줄게. 자, 1번 답지는 가의 1문단. 자, 나의 학생 일의 몇 번째 발화에 나와 있니? 학생 일의 몇 번째 발화? 1번 답지는 학생 일의 몇 번째 발화에 나와? 첫 번째 발화에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때? 맞는 거야. 자, 2번 답지 볼게요. 자, 2번 답지. 볼게요. 가에서 서술한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면 끊어. 자, 이게 가의 몇 문단에 나와? 2문단에 나오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건 나의 두 번째 발화에 나와. 자, 얘는 자, 가의 2문단에 나오고 나 학생의 자, 두 번째 발화에 나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왜 내가 이거 쓰는지 알겠지?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순서가 일치하는 거야. 내가 이따 적절한 걸 또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4번 답지 봐. 4번 답지. 3번 빼놓고 가에서 현행 예선 평가 방법의 장점으로 언급한 내용. 자, 이게 가의 몇 문단이니? 2문단이야. 봐봐. 자,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언에서 제외하도록 논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게 학생 1회 몇 번째 발하게? 그건 좀 제외하고 얘기를 하지. 나의 네 번째 발해에 나와. 자, 얘는 자 4번 답지는 봐봐. 가의 2문단에 나오고 나 학생의 네 번째 발화에 나와. 자, 그리고 5번 답지 딱 볼래? 5번 답지. 야, 얘는 아무리 봐도 어때? 끝부분인 건 알겠니? 5번 답지 딱 봐도 어때? 끝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자, 실제로 여러분 일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지문의 순서와 일치하는 게 맞아. 특히 이런 순서가.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왜 3번인지 얘기를 해줄게. 자, 이 문제의 답이 3번. 자,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 3번. 자, 그럼 3번 답지 볼게요. 자,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을. 자, 그럼 얘들아,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은 얘들아, 얘하고 얘지. 가에서는 이게 정답률 28이야. 얘하고 얘를 제시했거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각각의 장단점을 판단하게 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장단점은 얘와 얘의 장단점이 아니고 얘와 얘의 장단점이잖아. 아, 이해 갔어? 경상 이해 갔지? 지금 가에서는 얘하고 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얘하고 얘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잖아. 왜? 얘는 제외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 자, 쌤, 4번 답지에서 4번 답지, 오케이. 제외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자, 거기 기억에서 즉 그 뒷페이지 둘째 줄 봐봐. 학생이래만 두 방식의 단점이나 운영상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 토론 경험이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얘기해 줄래? 그치? 거기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40번 문제 하나를 푸는데 3, 4분을 쓸 수도 있어. 그리고 문제를 봐봐. 얘가 3점짜리 문제야. 3점짜리 문제는 뭐라 그랬지?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제발 부탁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법하고 작문 복합 문제는 시간을 써야 돼. 자, 그럼 다시 이제 맨 앞에 출제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출제 경향은 됐고 바로 여러분 접근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대인화법과 집단화법의 경우 문제 유형에 맞게 지문을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화법 단독 문제와 작문 단독 문제를 푼 후 복합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 따로 나 따로 풀고 가하고 나를 푸는 게 유리하다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얘기는 이따 좀 이따 선생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뒷장 넘겨서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만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 자, 연습. 자, 1번하고 4번. 자, 네 문제니까 이제 여러분 어때? 5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정도가 올해 수능의 난도 정도가 될 거야. 요 정도만 한번 맞춰봐. 2022년도 너무 어려웠고. 자, 뭔지 알겠지? 자, 그럼 가하고 나하고 연말 기부행사 나오는 거.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5분. 저기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너희들 우리 청솔 친구들 지금 요거 풀고 있잖아 얘들아 숙제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요거 나간 다음에 화작 수업을 책자로 나갈 거야. 이제 책을 만들어서 줄 거야 얘들아. 모의고사 20회분 이제 그걸로 하고 이제 수업을 나갈 텐데 화작을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은 너희들이 이제 화작을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 되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 틀린 문제가 솔직히 몇 개 없잖아 화작은. 근데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어 하다 보면 그걸 여러분 캐치를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화작도 그래서 쌤하고 한번 문제를 봐야 돼. 그래서 이 책은 우리 현장 친구들은 거들 거거든. 이 책을 걷어서 얘가 도대체 뭐가 힘들고. 근데 화작은 틀리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좀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수업 교재가 모의고사 20회분이야. 그러니까 그거 정도면 내 약점이 뭔지 알겠지. 그걸로 여러분 진도를 나갈 거니까 아주 최신 유형으로. 그래서 화작 프린트나 이런 것들은 좀 모아두고 내가 틀린 무형 정리해두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거의 5분 안에 풀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일단 가랑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풀어봐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1, 2번 문제 같은 거 생각을 해봐. 만약 가를 먼저 읽었다고 쳐.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1, 2번 푸는 건 너희들이 생각해도 시간 낭비 아닌가? 왜? 1번 문제는 기억, 니은만 보면 되고 2번 문제는 A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지만 이해가니? 그래서 발표와 달리 얘는 문제 유형에 맞게 지문을 읽는 거야. 자 1번은 자 기억 봐봐. 기억 올해 학교 행사가 대폭 축소되었어가 아니라 어때? 되어서 그런 거지. 나름대로 어때?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내 말이 맞나를 확인하는 거고. 자 니은 학생이 지역 행사에 참여했을 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 딱 봐도 어때? 자신이 제시하는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1번 문제의 답은 당연히 몇 번? 5번이 여러분 답이 되는 거지.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을 바탕으로 A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지. 자 가를 봐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가 라고 되어 있지. 요거 혹시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것 중에서 타당성 기억나지? 그거랑 관련된 건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한 사람은 1번 답지 봐. 된장 판매 부진의 원인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얘기한 건 학생 일이 아니야. 왜 된장 판매가 부진할까? 학교 행사가 축소되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1번 답지는 학생 일이 아니라 어때? 학생 2가 되는 거겠지. 자 2번 답지 볼게요. 학생 일은 기부 행사가 어려워진 이유를. 자 그럼 학생 일의 첫 번째 대사를 봐봐. 기부 행사가 왜 어려워졌니? 된장이 작년에 비해서 판매가 안 되어서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답지는 기부 행사가 어려워진 이유는 맞아.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알아둬야 돼. 자 중의적인 표현. 자 요거는 화작 선지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자 중의적인 표현은 뭘까? 한 문장이 몇 가지로 해석돼? 2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한 문장이 자 2개의 의미로 해석돼. 시험에서 이런 건 안 나와.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야 나는 배가 좋아. 뜻이 여러 개지. 왜? 먹는 배가 좋은지 아니면 타는 배, 영어로 할게. 쉽이 좋은지 모르겠다. 먹는 배. 정말 진짜 몰라서 그래. 먹는 배가 영어로 뭐야? 하여튼 그거 모르잖아. 자 이런 걸 단어의 중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 중의적 표현에서 수능하고 평가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게 나와. 자 얘는 뭐냐면 띄어쓰기가 아니라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2가지로 달라지는 거예요. 잘 나와. 잘 봐. 자 대표적인 예. 자 나는 사과와 배 2개를 먹었다. 자, 이 해석이 달라지지. 여기 볼게. 나는 사과와 배 2개를 먹었다. 그럼 도안 몇 개를 먹은 거야? 3개를 먹은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나는 사과와 배 2개를 먹었다. 그러면 사과와 배 합쳐서 2개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구조적 중의성이야. 실제로 여러분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예를 들어줄게. 자, 남편은 아주 예전 질문이야. 남편은 아내보다 나보다로 할게. 비디오 정말 옛날 예문이지. 더 좋아한다. 이 2가지로 해석되는 거 알겠어?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원래는 여러분 여기서 띄어 읽어야 돼. 남편은 나보다 지금 쉬는 거야.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나도 비디오를 좋아하는데 누가 더 좋아해? 남편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얘들아 여기서 끊어 읽으면 큰일 나지.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건 이혼감이야. 왜? 남편이 비디오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여보 그러면 꺼져 쌍년아 비디오 봐야 돼.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해가요? 이런 걸 여러분 중의성이라고 얘기하고 시험에서는 이게 나와. 띄어 있는 거.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학생이래. 첫 번째 바라에서 중의적 표현은 어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2번도 여러분 나오시고요. 자, 3번. 학생이는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학생의 홍보활동이 대에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A 중에서 학생이가 뭐라 했어? 아, 그럼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이번 기회에 학생과 하는 활동도 소개하자. 전혀 이거는 무슨 성이 없어. 통일성이 없으니까 뭐 해버려야 돼? 빼버려야 된다고.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마지막에 풀고 4번 문제를 먼저 풀게. 자, 보기는 학생들의 검토 의견에 따라 B를 수정한 것이다. 검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얘들아 4번 문제 풀 때는 아예 적어놔야 돼. 실제로 지문에 나와 있는 이 B를 보기처럼 수정한 거야. 그럼 비교해보자. 자, B분하고 보기를 여러분 딱 비교해보니까 자, 우선 B에서 이런 부분 땡땡구청에서 학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때? 빠졌지? 자, 그럼 일단 통일성이 없으니까 빠졌어. 자, 1번 답지 어때? 뒤에 내용 맞을 수 있겠네. 하나만 더. 자, 거기 B에는 없는데 보기에 새로 생긴 내용이 있지. 지역사랑 상품만 마당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 운영 자격을 확대해 주시고 주말에도 행사를 개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요것만 보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5번도 답이 될 수 있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뒤에 내용까지 감안한다면 몇 번 답지가? 1번 답지가 정확한 거지.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호흡을 한번 딱 하고 자, 이제 3번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자, 내가 3번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줄 테니까 잘 봐. 3번. 가의 대화가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1번 답지 봐.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 자, 거기 니은이 들어간 문장을 봐봐. 니은. 학생이 지역 행사에 참여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나에서 B에서 2줄만 올라가 봐. 행사 참여를 위해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1번 답지는 가하고 나의 내용이 어때? 모두 반영이 됐지. 그러니까 얘들아 꼼꼼히 해야 돼. 얘를 하나만 보고 풀면 안 돼. 우선은 꼼꼼하게. 자, 2번 답지만 주말에 행사를 열게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사에 올 수 있어 행사에 참여한 지역 상인들에게 또 어때? 도움이 된대. 자, 이게 가의 학생 3의 마지막 발화를 봐봐. 좋아. 그리고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행사를 하면 행사에 참여한 지역 상인들에도 어때? 지역 상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나에서 B에서 한 줄만 올라가면 오른쪽에 지역 상인에게도 어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답지도 가와 나에 모두 반영이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다 찾아줘야 돼. 자, 3번 답 봐. 한 번만 더 할게. 학교 행사 축소로 학생들이 만든 된장을 판매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면, 얘들아, 이거는 이미 2번 문제를 풀면서 가에서 이미 찾았던 내용이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에서 뭐만 찾아주면 돼? 이 내용을 찾아주면 돼. 자, 지역 사랑 상품권 한마당에 참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나의 두 번째 문단 끝에서 둘째 줄 오른쪽서부터 땡땡구에서는서부터 끝까지 쭉 보면 3번의 3번 답지도 나에서 나와. 자, 그러면 3번 문제의 답이 4번이거든? 그럼 이제부터 3번 문제의 답이 4번인 이유를 가르쳐 줄게. 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된장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여. 얘들아, 그럼 이게 가에도 나와 있고 나에도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가 어디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 자, 그러니까 3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왜 화법 플러스 장문을 맨 마지막에 풀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머릿속에 어때?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아니, 솔직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화법 플러스 장문 제일 어려우니까 맨 마지막에 풀자는 얘기야. 독서에서처럼. 그럼 훨씬 여러분 정확도가 높아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서부터는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얘들아. 세 지문을 이제 동시에 풀 거야. 13분씩 재고. 13분씩 잴 거야. 물론 좀 더 주기도 하겠지? 제발 부탁인데 두 번째 지문은 맨 마지막에 풀도록 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해줄게. 자, 뒷장 넘겨. 자, 5번에서 여러분 8번. 자, 이번에는 가가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토론이야. 조금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네 문제니까 일단 얘도 5분을 한번 목표로 삼아서 조금 더 걸리겠지만,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에서 8번 질문 들어갈게요. 시작.
4분 40초. 오 분. 자, 6분까지 줄게 얘들아. 자, 오늘 내주는 숙제에는 지금 토론이 없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4회에 여러분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자, 맨 앞으로 잠깐만 넘겨. 맨 앞으로. 자, 맨 앞으로. 자, 요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자, 접근법 2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집단화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뭐야? 토론이야. 야, 솔직히 너희들 토론이 뭔지는 알잖아. 토론은 두 가지 대립된 쟁점에 대해서 둘이 여러분 싸우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또 그 세대가 아니구나. 지금이야 뭐 SNS 뭐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을 때 혹시 너희들 요거 기억나니? 클래스팅? 클래스팅? 있었어 얘들아. 태영이 나니 클래스팅? 또 우리 딸이랑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우리 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 올리고 이런 그 컴퓨터에 그런 게 있었어. 기억나? 그래서 걔 클래스팅이야. 야, 니들은 학교 안 나왔어? 왜 몰라? 근데 방학 때 이제 애들 뭐 이렇게 아무 글도 안 올라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방학 때인데 실화야.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 선생님이 얘들아 잘 지내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 너희들 심심한 것 같으니 내가 여기에다 토론거리를 올려놓으면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토론거리를 하나 딱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너희들 한번 토론해봐라. 그 클래스팅에서. 그래서 토론거리가 뭐였냐면, 종이책이, 이북이지, 이북. 이북이 과연 종이책을 대신할 수 있는가? 선생님도 좀 이상하지. 이걸 왜 올려?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 큰딸이 약간 그런 거 있지. 그때만 해도 범생 그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좀 써야 돼. 그래서 얘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 대충 썼어. 이게 이북이 종이책을 대신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쭉 썼어. 애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애들이 보긴 다 봐. 근데 갑자기 누가 있냐면 우리 큰딸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큰딸을 되게 싫어하는 한 애가 거기에다가 반박의 글로 이 북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다를 쓴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글을 딱 쓰고 드디어 이제 다른 애들도 글을 쓰기 시작해. 그냥 구경하는 거. 뭐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다고. 근데 쭉 하는데 우리 큰딸이 나한테 여러 가지 배웠잖아, 얘들아. 우리 큰딸은 밥상머리에서도 토론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어, 진짜로. 그래서 얘가 절대 어디 가서 앉아. 우리 딸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도 재밌으니까 옆에서 컴퓨터에 그때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딸이 밀리기 시작해.
근데 딱 보니까 얘들아 무슨 느낌이냐면 그쪽 친구가 쓴 있잖아. 우리 큰애 친구가 쓴 게 절대 이건 애가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니야. 약간 용어들이 뭐 편승 뭐 이런 말들을 써. 야 초등학생이 편승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딱 보니까 걔네 아빠가 쓴 것 같아 말투가. 밀리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쌤 또 국어쌤이잖아. 너 나와. 너 나오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본격적으로 오류랑 뭐 이런 거 통틀어 쫙 썼어. 답글이 안 올라와. 그래서 내가 계속 썼지 거기에다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쓰더라고. 너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쓴 거야. 딱 다시 이제 그 아빠가 나갔고 딱 왔더라고. 그때 우리 큰딸이 나를 드디어 존경하기 시작했어. 얘들아. 아 아빠가 이런 사람이구나 얘들아. 니들도 나중에 크면 자식들 그런 데 있을 땐 옆에서 좀 써주고 그래. 토론이 여러분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 토론은 화제를 명확하게 한 후 화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구별하고 토론의 절차를 이해한 후 이에 맞게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 좋다. 특히 토론 중에서 시험에서 다룰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반대신문식 토론이며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이 문제나 선지에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를 잠깐만 봐봐. 여기 봐. 이게 토론은 오히려 이게 시간이 금방 걸려. 오히려 자 원래 쌤이 합법하고 작문이 나오면 합법은 지문을 읽지 말고 문제를 풀라고 그랬지.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토론만 달라. 자 토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지문 봐봐. 지문 지금 풀었던 지문에서 자 논제가 뭔지 비출거 첫째 줄. 자 사회자가 한 말 공동주택에서의 애완견 기르기를 용인해야 한다지.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찬성 측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서도 개를 기를 수 있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자 반면 반대 측에서는 아파트에서는 개를 기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너희들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솔직히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2021년도 수능 유형이거든. 2021년도 수능은 아닌데 그 유형인데 이때보다 최근 토론 유형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위력적이야. 일단 이걸 좀 명확하게 이 글의 논제가 공영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 얘는 찬성이고 얘는 반대구나. 이걸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자 사회자가 말을 봐봐. 자 둘째 줄 찬성 측이 먼저 뭐 해주신 후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뭐를 해달래? 반대 신문을 여러 번 해달래. 자 그럼 여기 봐. 반대 신문이라고도 얘기하고 교차조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자. 우선 순서야. 제일 먼저 찬성 측이 입론을 먼저 해. 자 입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입론은 주장하고 이 주장에 대한 핵심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찬성 측이 입론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냐면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 다른 말로 어때? 교차조사야. 반대 신문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보세요. 반박을 해. 반론. 그러니까 찬성 측이 입론을 했으니까 반대 측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안 끝나.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이 뭐를 해? 재반박을 해. 아니면 5월 자 반대 측에서 이 입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문을 던져. 그럼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이 뭐를 하냐면 대답을 해줘야 돼. 됐니? 자 그러면 이게 이어진 다음에는 다시 누가 입론을 하고 반대 측이 입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반대 신문은 반드시 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얘도 어때? 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쉬운데 자, 이렇게도 나와. 우리 다음인데 지금 화작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찬성 측이 입론을 하지. 그리고 나서 바로
반대 측이 입론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입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 이게 여러분 왜 어렵냐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얘랑 관련된 게 아니라 어때? 얘랑 관련된 거. 얘는 어때? 얘랑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토론이 나오면 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 봐. 너희들 5번에서 8번 지문. 자, 잘 봐야 돼. 자세히 안 읽고 처음에 찬성일이 얘기하지. 이게 어때? 입론인 건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그거에 대한 뭐야? 반대 신문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파악해. 그 다음에 반대일이 길게 얘기하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입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찬성일 반대일, 즉 B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반대 신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나마 여러분 구별하기가 쉬운데 A, B 이런 거 안 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판단해야 돼. 근데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도 있어.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나눠놓고 시작하는 게 맞아. 이해가죠? 자, 그래서 거기 왼쪽 첫 페이지 반대신문 토론의 절차라고 되어 있지. 여기 봐봐. 여기 반대신문 토론의 절차 맨 앞 페이지. 여기에다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단 좀 적어줘.